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 영어 해설 직전에 간단한 총평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에는 살짝의 긴장감이 수능만큼이나 아주 세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대개의 경우 11월 고2 학력평가는 대수능이 치러진 다음에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 해의 대수능의 영어 난도에 따라서 2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대수능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11월에 시험에 임하는 여러분들 좀 긴장감이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학평 핵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해마다, 우리 시험 때마다 요거부터 봤었죠. 난도가 어땠을까요? 자, 물론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어 쉽다 하더라도 선생님 전 영어가 자신이 없어야 하는 친구들에겐 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고3과 고2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평년의 수준을 봤을 때 이 난도가 어떨까라는 것까지 짚어드리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물론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소재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조금 긴장하셨을 거예요. 경제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뭐 이번에는 뭐 막시즘 뭐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오니까 친구들이 살짝 긴장하는 친구들 보였었는데요.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비 고3으로서 2학년 1년을 거의 마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아주 까다로운 시험은 아니었구나. 근데 난 좀 어려웠다. 그럼 내가 구문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준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어렵진 않다 하더라도 군데군데 킬러 문항이 있거든요. 제가 대충 뽑아본 것은 요 한 4가지 정도. 자, 이번에 어법 문제는요, 정답이 마지막 5번에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지만 정답이 5번에 있으면서 문장이 좀 길었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놓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빈칸 4개 중에서도 저는 32번, 34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빈칸이다라고 하면 주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빈칸 문장이 좀 길면서 빈칸에 해당하는 표현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떤 건가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요것도 빈칸 중에서도 조금 집중도를 요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후반의 순서라든가 문장 넣기가 가장 고난도로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 순서 문제 37번은요. 여러분 순서 맞출 때 연결어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이 연결어가 또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단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앞뒤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37번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곱씹으면서 한 번 또 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넣기는 38, 39 둘 다요. 자, 어딘가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문장이 비어진 빠져있는 그곳에 굉장히 섬세하게 논리가 살짝 단절되어 있는, 그러니까 쓱 읽어보고서는 여기 들어야 되겠구나 한 번에 잘 등장하지 않는, 그 중에서도 특히 39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찬찬히 잘 뜯어보고 논리를 생각해봐야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숨어서 잘 안 보이게 난도가 좀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난도가 있게 내는 문제들이에요. 원래 얘네들은 어느 정도 좀 어렵구나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어진 학습 기간 동안 예비 고3으로서 이 정도의 난도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과제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서 수능 아니에요. 앞으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황금의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자, 몇 점이다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면 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영어 설계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올해 있어서는 3, 6, 9, 11월 4번의 학력평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에 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이 학력평가는 바로 우리 직전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으니까 올해의 수능 난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영어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지 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은 국어나 수학 영역에 비해서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8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쉬울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절대 쉬운 거는 아닙니다. 1등급 맞기 위해서, 2등급 맞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문, 어휘,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절대적인 학습 능력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절대평가는 절대로 쉽더라가 아니라는 그거 이번 대수능에서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요. 조금 방심했는지 늘 90점 이상 받던 친구들이 89점으로, 79점으로, 단 1, 2점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절대평가일수록 절대 방심하지 말고 탄탄한 기본기는 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에 있어서 겨울방학의 영어 학습 전략은요. 요걸 따라가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탄탄한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를 위해서 수능 개념 시리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문이든 독해 방법이든 탄탄하게 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어떤 식의 난도가 제시가 되고 있는지 기출 분석 EBS에 있어서도요. 기출의 미래라든가 좋은 강좌들을 통해서 최근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혼자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졌다? 그럼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지? 올해 영어가 어려웠던데 도대체 얼만큼 어려웠다는 거야? 기출 분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수능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수능 특강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듣기, 그 다음에 독해에 있어서 유형별로, 주제, 소재별로 쭉 이제 여러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 절대평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학습량은 반드시 가지고 내 목표치까지 공부를 해야 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탄탄한 개념에서 기출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수능 특강 시리즈로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어려운 기출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둔다라고 하면요. 글쎄요. 절대평가가 주는 오히려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총평을 마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평가부터 해설을 해보면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 강약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